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비교적 이제 강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소폭 이제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죠. 지수 자체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과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가 저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군들은, 다른 어떤 그 테마라든가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5G 테마 역시도 이제는 삼성전자와 상승의 흐름을 함께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자, 여하튼간에 오늘 5G 테마하고 IT 섹터하고 동시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섹터 내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이제 5G 테마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와 같이 OE솔루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E솔루션이 지금 어떤 그 침체된 그 5G 테마 전반에 어떤 그 국면 돌파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 5G 테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연말 혹은 이제 내년도 초반에 5G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OE솔루션 기준으로 한 중순 정도, 이 정도 흐름이라면 12월 중순 정도라면 이제 OE솔루션이 그 20일 이동평선이라고 봐야겠죠. 20일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수평 내지는 혹은 이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 주로 이제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달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겠죠. 아울러서 이제 그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강하게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제 21일 동안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매도하는 구간에 매도하는 그 조정 구간에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본 거죠. 즉 이제 어설픈 이제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히 이탈됨으로 인해서 이게 돌파를 위한 하나의 커다란, 이번에 조정이 커다란 어떤 그 매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속 매수세가 결여돼서 그런 게 아니냐 싶고요. 원익 IPS, 테스, SFA 그 정도 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테마가 참 지루하죠.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얼마큼 오르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제 오르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5G 테마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KMW 혹은 이제 RFHC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제법 많이 빠졌는데 내일 양봉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모양새가 좋죠. 내일까지도 만약에 좀 음봉이 나오고 밀린다 하면은 시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5G 테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OE솔루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강세 기조였는데 거래가 좀 많이 수반되면서 아주 예쁜 그 긴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5G 테마 전반으로 매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고점 대비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여하튼 간에 5G, 현재로 봐서는 이제 5G 테마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KMW라든가 이제 RFHC가, 예를 들어서 뭐 RFHC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굉장히 커다란, 뭐 9% 올랐나요? 8%인가요? 9%. 하여튼 큰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 따른 뭐 자율 반락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납득을 하겠는데, 오늘 의외로 KMW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내일 또 양봉을 만들어주면은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12월 중순 이후라는 것은 지금 OE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KMW도 그렇고요. 21선의 방향성이 지금 약간 하향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중순 정도, 다음 주 중반 이후로 간다면 이제 그게 수평에서 혹은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일단 우리가 단기 시세 같은 경우는 21선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평선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배열도죠. 배열도. 정배열이냐 아니면 역배열이냐 혹은 혼조 배열이냐. 배열도, 그다음에 결집도. 이동평선의 어떤 그 분산과 혹은 이제 매집 과정이죠. 모이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이동평선이 우하향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급 체계가 약간 수급 체계 이상이 생긴 거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동평선이 수평 내지 상승 추세에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삼성전자 랠리 가능성이 대비를 해야 되겠고,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지수가 뭐 크게 부러지지 않다면, 뭐 물론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제 북한이 혹은 이제 트럼프가 막말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그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외국인들이 어떤 그 순매도 때 어설픈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다.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드리죠.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이 개벽을 합니다. 특히 이제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거듭날 가능성이 높겠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SFA 반도체를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5지서부터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강조해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증권 강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내년도에 자꾸 이제 금융 위기론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중국발 금융 위기가 있다는 건데, 지금 중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대략 한 2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250%가 됩니다. 여하튼간에 뭐 그 단수 논리로 비교하는 건 그렇고요. 여하튼간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우든 나스닥이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의 5,000포인트는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벤처 열풍이 왔죠.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이때 5,000포인트를 찍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의 5,000포인트는 3차 산업 과정에서 3차 산업의 천정이에요, 천정. 여기도 말씀드렸죠. 3차 산업의 천정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뭐 나스닥 지수 뭐 1,500이라든가 2,000포인트에서 지금 8,000포인트를 바라보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5,00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제 논리대로면 5,000포인트 곱하기 3배수에서 한 1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웬만해서는 안 꺾이려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이솔루션은 이제 어제 또 이제 강조를 해드린 건데,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서 본 거죠. 역차트입니다, 역차트. 우리가 리버스 차트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과정이고, 이거는 하락하는 과정이죠. 오르는 거, 하락하는 거, 거꾸로 뒤집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4만원대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갭이 나와요. 이때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상승 갭인데, 이게 뒤집어놓고 보면 이제 그 저항 갭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 갭 지역에서 강한 저항을 받죠. 그러면서 떨어지죠. 이건 이제 상승 반전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4만 한 3천원 정도 되겠는데, 4만 3천원 정도 부근에서 강력한 바닥을 찍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다시 추가로 상승, 지금 이제 가격대가 나와 있죠. 지금 55,000원에서 6만원 뭐 이럴 때까지 계속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121선, 지금 5G는 당장 시급하면서 21선의 방향성이 되돌림을 주는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21선. 경기선을 외면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투기주라든가 잡주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경기선이 대략 한 54,000원대가 되거든요. 이따 또 우리가 차트를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경기선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한숨을 내놔도 된다. 안심이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KMW도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주가가 이거는 이제 원래 빠지는 거였죠. 하락하면서 거래가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세 번 터졌기 때문에 변곡이 발생된 거죠. 그것도 45,000원대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 그래서 빠지고 원래대로 가면 이제 상승 전환된 건데, 오늘 좀 음봉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힘의 기울기는 KMW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추가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는 좀 희망을 얘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MW도 지금 리버스 차트 뒤집어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깜빡 또 했는데, 오늘 처음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이제 그 녹화를 해놓고 딱 올리게 되면 바로 그냥 좋아요가 막 따다다닥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얼굴은 제가 뵙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때죠.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매도를 많이 했을 때요, 사실. 그 거래량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는 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좀 지수 자체도 좋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 좋은 그런 효과도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해준다면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고,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자체가 경천동지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해준다면, 이따 뭐 차트를 보도록 하겠죠, 다시. 이 가격대를 돌파해준다면, 이제는 주가가 과거 이런 추세보다 더 가볍게, 더 세게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시장의 모든 권력은,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누차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그 외국인이 21일 동안 순매도했다는 그런 강력한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장세 가장 커다란 이슈를 두 개를 들으라면, 역시 그 5G 시대의 개막, 두 번째가 바로 이번에 외국인들의 그 21일째 순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5G의 개막은 그것은 뭐 굉장히 좋은 거고, 좋은 현상이고, 굉장히 잔치였죠, 우리가. 축제였고,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제 악재였죠. 근데 주가는 악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악재를 통해서 시장의 그 썩은 매물들,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탈이 되면서 수급 체계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 논리가 더 윤곽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에서부터 계속 매일 보는 거니까 저도 사실 뭐라 그럴까, 좀 다양한 자료들을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먼저 오이솔루션을 보죠. 자, 오이솔루션 오늘 600원 올랐네요. 보면은 이제, 120일 평균 가격이 54,100원 정도죠. 여기가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커다란 관건이고, 지금 21선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21선의 방향성이 약간 이제는,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수평 추세로 봐야겠죠. 근데 KMW는 아직까지 좀 하향 추세로 봐야 돼요. 제가 제 또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지금 특히 이제 KMW가 이 같은 거는 5G 중에서 캐퍼가 굉장히 크죠. 자, KMW 보시면 21선의 방향성이 현재 여기 지금 아직까지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수평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4.3% 올랐는데, 내일이 중요하다는 게 내일 양봉을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한 빠지더라도 내일 밑에 꼬리를 좀 달아주는 게 굉장히 좋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KMW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 역할을 변곡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홀라서 이제 그 오이솔루션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오이솔루션 좀 끌어올려줘야죠. KMW가 잠깐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동료들이, 이건 같이 패밀리예요, 5G는.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끌어올려준다면은 KMW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이솔루션 받고, 그 다음에 RFHRC 한번 보도록 할까요? RFHRC도 많이 빠졌는데, RFHRC가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고, 물론 이제 내일 RFHRC도 지금 이동평균 방향성이 이제 하향 추세죠. 그러니까 조정이 연장선 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 커다란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 확인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시켰죠. 내일 역시 양봉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흐름 괜찮습니다. 서진 시스템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제 5G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오이솔루션이 좋고, 그 다음에 KMW라든가 RFHRC가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노와이어리스로 들어가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어제 조금 서운했어요. 다른 5G에 비해서 조금 이탈이 되는 모습인데, 물론 좀 우선순위는 밀리지만, 일단 그 내용이 좋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일단 계속해서. 하지만 장비보다 좀 느려요. 왜냐하면 이제 무선망 최적화를 위해 솔루션을, 소프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고 기지국이 설치된 이후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R텍,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주. FR텍.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조정이 좀 불가피했죠. 오늘 그 KMW도 그렇고 RF HRC도 그렇고 눌림목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F텍. 자, RF텍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뭐, 흐름은 괜찮은데, 개인기가 약하죠, 개인기가. 그래서 좀 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받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보죠. SF 반도체. 오늘 뭐 좀 밀렸지만, 장중 내내 밀렸지만, 그 막판에 돌려놓는 모습이고, 21선을 지키러 가는 모임이죠. 이런 것들 보면 21선의 방향성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향 추세에서는 반등하면 깨져요. 근데, 이게 최소한 수평으로 들면 그때부터 상승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0선을 또 베이스로 깔고 가죠, 이렇게. 자, 그렇고, 시간이 또 뭐 심상치 않아갖고, 그 다음에 원익 IPS 보죠. 원익 IPS가 좋은 것 같아요, 원익 IPS가. 원익 IPS가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료 이후에 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어요.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익 IPS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가 있죠, 테스. SFA를 먼저 볼 거였나요? 자, 테스도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커버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KMW라든가 혹은 이제 RFHRC가 최소한 이런 모습이 나아지는 게 좋죠. 내일 그러니까 KMW 그렇고 RFHRC도 그렇고 좀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이렇게 조금 소폭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거래를 크게 수반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 뭐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SFA. 자, SFA. 이게 힘이 좀 약해요. 여하튼 SFA는 좀 이제 그 뭐 선비 같은 느낌인데 박스 또 하단이죠. 좀 까다롭네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많이 끌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탈락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 소중한 돈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설프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한두 종목 갖고 얘기하기도 이 방송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